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거기 저기 그 어디죠? 예, 포스코 갔다 왔어요. 포스코. 예, 포스코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4시 45분인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KTX에서 다 정리는 해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장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 소부장이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부장 그동안 진짜 고생하신 분들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제 10기가 bps 이거 마이크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HBM4 개발을 완료했고 삼성전자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어제 좀 다 못했던 피부미용, 그 다음에 히토류, 그 다음에 낸드 중심의 메모리 강수. 그래서 오늘 하나 머티리얼주가 완전 폭발해 버렸죠. 테스, 이게 낸드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폭발했고, 그 다음 원전 좀 부진하지만 원전 얘기랑 이제 재생에너지, K뷰티에서 K메디컬로, 그 다음에 그 이은택 연구원이 물가 좀 분석해 주셨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데 보통 돌파하면 더 갑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ISG, 서진시스템, ST팜, 네오이즈, 또 AI 진화론, 전자공시는 S&T에너지랑 한국항공우주, 일단 한번 하는 데까지는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도 급등했고, 그 금리 인하라는 말이 미국에서 그렇더라고요. 금리 인하라는 말이 외양간에 묶여 있는데 이제 이게 떠나려고 한대요. 적절한 비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떨어졌고 미국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일단 목요일 미국 증시는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실적 기대를 그대로 이제 급등하면서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6,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뭐 일단 세 번의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AI 기업들의 놀라운 실적. 그래서 앞부분에선 AI 붐, 뒷부분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렇게 뒤를 딱 받쳐주는 그런 모습. 오라클은 좀 빠졌지만 너무 올라서 빠진 거고요. 마이크론은 CT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7% 급등을 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예상에 거의 부합했고 2.9%, 연준 목표치는 여전히 상회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뭐 금리 인하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3천 명으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예상과 부합한 물가, 부진한 고용의 채권금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번 3%대까지 하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랠리가 중단되려면 아예 그냥 이 경제지표가 망가져야 된대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랠리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풍력한테는 좀 안 좋죠. 우리나라에선 풍력은 괜찮아요. 한국은 좋은데 미국에서만큼 어려운 게 더그버검 내무부 장관이 해상풍력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안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생에너지 주들이 오늘 좀 미국에선 빠졌습니다. 자, CT 마이크론 사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인데 목표 주가를 175로 올렸고 주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그러니까 23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기대를 크게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론이 디램 및 낸드 판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최종 시장, 이게 마이크론 매출의 55%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데 뭐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기업들이 채용과 해고를 멈췄대요. 채용도 잘 안 하고 해고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수 수정을 고려하면 미국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4만 건, 막 5만 건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호황일 때도요, 경기가 좋았을 때도 30만 건을 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해고 건수죠. 그러니까 지금 20만 건대면 이거 가지고 뭐 경기 침체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현재 기업들이 그냥 좀 약간 멈춰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침체도 아니고 약간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걸 이제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 마이크론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조금 빠졌고요. 샌디스크가 낸드 관련주인데 14%, 낸드 공급 부족.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저 스카이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28% 폭등했고, 뭐 금리 인하 기대로 골드만삭스 올랐고, 의료 AI 기업이죠. 템퍼스 AI도 급등을 했습니다. FDA가 뭐 특별 승인했다. 심장 영상 분석 플랫폼을. 그리고 이제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이 이제 17%나 급등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제 아까 M&A, 파라마운트랑 워너브라더스 경쟁사들이 합병하면, 이제 만약에 M&A를 한다면 조금 이제 넷플릭스한테는 조금 안 좋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슈는 뭐 오늘은 아까 하이닉스 정도 있었고, 뭐 장 좋은 게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일단 보고서 정리한 거, 네, 보고서가 어디 갔나요? 보고서를 봐야죠. 네, 9월 12일. 네, 그래서 이거 아까 거기서 좀 불이 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이제 요게 콜라겐이죠. 하얀색이. 요게 끊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 저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딱 피부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근데 저거를 이제 탱탱하게 펴주려면 콜라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콜라겐이고, 노화가 진행되면 탄력성이 급감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콜라겐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안티에이징 시술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배웠던 그 ECM을 여기다 주입을 하는데, 근데 ECM 주입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ADM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세포를 없애야 돼요. 무세포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M을 피부에 이식하고 나면 거기서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맞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좀 일부 필요하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혜성처럼 이제 등장한 게 엘라비아 리투오죠. 예. 그래서 최초의 ADM,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피부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요 과정이에요. 기증받은 피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가져옵니다. 이 피부를요, 미국의 그 인체조직 은행에서 가져와요. 예, 계약을 맺고. 그래서 여기 지방층, 밑에 지방층 있죠. 이거 없앱니다. 예. 그리고 위에 표피도 없애요. 근데 여기 세포들 있죠. 이거를 무세포화예요. 이게 ADM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지죠. 예, 그리고 이걸 동결 건조해서 파우더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멸균 작업하고 보관하고 거기에 액체 넣어가지고 이제 주사로 탁 이렇게 넣는다.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HADM 기반 ECM 스킨 부스터 엘라비리티오고, 시술 받고 4주 지나면 탄력이 16%, 피부 보습이 6% 개선되고 6개월 후에도 콜라겐은 3.9배, 엘라스틴은 3.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쥬라는 근데 통증이 심한 게 여기 피부 진피층에 좀 가까운 데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되게 아프대요. 예, 진피의 상층이나 표피 가까운 데 하니까.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리투온을 좀 안에 깊숙이 넣는데요. 통증이 좀 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인기가 있죠. 통증 때문에. 뭐 효과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LNC 바이오랑 이제 휴메딕스가 서로 계약 맺고 만든 건 LNC 바이오. 근데 왜 휴메딕스랑 손을 왜 잡냐? 휴메딕스가 유통망을 갖고 있어요. 휴메딕스는 의료기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병원 네트워크도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LNC 바이오가 이 리투어는 광고를 못 해요. 왜냐면 사람의 피부 조직을 쓰기 때문에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예인 기용하고 이래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리쥬란도 연예인 기용해서 광고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금지돼 있어요. 광고가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유통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휴메딕스 손을 딱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휴메딕스 통해서 1000개 이상의 이제 거래처에 리투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네트워크를 뚫기 위해서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LNC 바이오가 만약에 이제 나가버리면 휴메딕스한테 안 좋을 수 있고, 근데 LNC 바이오가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에도 이게 공급망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계약 구조는 계약 연수가 만료되면 협상해서 계속 갱신하는데,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 이제 히토류, 제가 예전에 이제 종합상사 함께 배우기 이제 강의할 때, 이제 함께 배우기 할 때 한번 히토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 로봇 풍력 방산의 핵심 부품이 네오디움 연구자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구자석이
이게 풍력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요. 근데 저 연구자석 만들려면 중위토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부분 다 누가 갖고 있죠?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중국이 수출 안 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못 만들고요. 포드의 시카고 조립 공장도 지연됩니다. 왜? 전기 모터가 안 되니까. 그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거죠. 머스크는 그 액추에이터 있잖아요. 여기 부피 제약 때문에 연구 자석을 써야 되는데 그 모터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이 연구 자석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걸 보장하면서 수출을 제한해 버렸대요. 그럼 로봇을 못 만들어요. 저 연구 자석을 만들려면 저 히토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4.5kg의 네오디뮴 자석이 필요하대요. 옵티머스 로봇에. 연간 10,000대만 만들어도 4,500kg.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시대 오는데 약간 테슬라의 생사 여탈권을 저 중국이 쥐고 있으니 이 일론 머스크도 짜증이 나고 트럼프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MP 머티리얼 저 지분을 이제 국방부가 인수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보 목적이 된 거고 이런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건 3개. 뭐 MP 머티리얼즈는 다 아시죠? 이제 미국 정부의 힘을 받은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LS 에코에너지는 국내 기업이죠. LS 계열사고 베트남에서 전선 사업 하는데 거기서 미국에도 수출을 해요.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전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원래 이게 왜 히토류냐? 베트남에서 히토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실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LS 에코에너지 거기 담당자분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뷰한 적 있잖아요. 채널에 올린 적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물어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히토류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지연됐나 봐요. 약간. 근데 어쨌든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물론 본업은 아니지만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JS링크는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 종합상사 그 히토류 편에서. 근데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단점은 좀 회사가 아직 실적은 옛날에 DNA 링크라고 그 바이오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진 않아요. 막 적자 나고 그랬는데 다만 이제 회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 바뀌면서 히토류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충남 예산군에서 연간 1,000톤 규모의 연구 자석 생산 준비 중이고 또 이번에 미국 조지아 컬럼버스에 연간 3,000톤 규모 공장을 만듭니다. 연구 자석. 예. 그 자금 조달을 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호주의 라이나스라고 있어요. 이 기업은 중국 제외하고는 가장 히토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에요. 히토류 광산에서 중히토를 뽑아내요. MP 머티리얼즈의 단점이 중히토를 못 만들어야지. 중히토류가 약합니다. 경히토류라 그러죠. 근데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건 중히토류예요. 좀 무거운 7개 히토류인데 그건 라이나스가 해요. 근데 라이나스는 연구 자석을 또 못 만들어요. MP 머티리얼즈는 연구 자석까지 하는 거고 이 라이나스는 연구 자석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누굴 선택했냐? JS링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료 줄 테니까 너가 만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JS링크가 라이나스로부터 그 히토를 받고 JS링크가 연구 자석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양산하는데 성공하면 미국이나 여러 기업들이 비중국 회사잖아요. 사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가가 좋은 거예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적은 지금 뭐 안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낸드가 관련주들이 뭐 난리가 났죠. 전일 미국에서도 급등. 그 다음에 중국 회사들은 HBM에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죠. 요게 이제 그 AI 연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저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용량 저장을 가능하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가 요새 폭발하고 있어요. 낸드에도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낸드까지도 HDD랑 낸드는 좀 경쟁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낸드는 그동안 소외받았죠. AI 시장에서. 근데 요즘에 또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막 들어서면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은 이제 그런 거죠. 막 빅테크 말고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이제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기존 하이퍼스케일러 대비해서 신생 기업들이니까 낸드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들도 낸드를 쌓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제 낸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286단짜리 낸드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니까 수율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에 제약이 예상된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샌디스크랑 협업 통해서 HBF 샘플을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인데 HBM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샌디스크랑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또 낸드 만드는 이제 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년부터 나오는데 결국 이쪽에 또 집중을 하면 낸드가 자동으로 이제 전통 낸드 그 공급이 또 줄겠죠. 그러니까 전통 D램보다 HBM 만들다 보니까 기존 D램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HBM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낸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는 밸류 부담도 적었고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TCK, 뭐 솔브레인, 코미코, 하나마이크론, 유니셈 여기에 뭐 안 적혀 있지만 테스 이런 기업들이 뭐 ENF 테크놀로지 다 낸드 쪽이죠. 그래서 급등을 오늘 했고 그 다음에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원전주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조 안 짓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유틸리티 종목들 주가 변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건설기가 막 15년 걸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는 프랑스 얘기고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 건설 제일 빨리 한 게 6년 정도 된대요. 근데 보통 10년은 걸리는데 해외에서 하면 근데 국내는 이제 원전 공급망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6년이면 지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 의지가 없으니 이제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신에 태양광 풍력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근데 태양광 풍력은 그때도 말씀드린 단점이 명백해요. 뭐가 단점이죠? 24시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그래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에너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릴 필요가 없어요. 원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태양광 풍력도 필요해요. 거기에 ESS 붙여가지고 해야 되고 LNG 발전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어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풍력을 배척하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트럼프는 완전 원전에 꽂힌 사람이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근데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건 그렇게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발언이 있어서 좀 흔들렸지만 설사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예, 하더라도 지금 원전주 투자는 해외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들어가는 거. 그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은 팀 코리아랑 별개로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다 예, 어떻게 보면 MOU 같은 걸 맺고 해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에 원전 만들 때 저거 시공을 누가 하냐면 현대건설이 하기로 했잖아요. 폴란드 3기 요것도 있고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그럼 거기에 두산, 현대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형 원조 10개 만드는데 누구랑 만들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은 그러니까 팀 코리아는 아직 모르겠어요. 팀 코리아는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거랑 별개로 두산, 현대건설은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국내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좋죠. 국내용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밀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 이걸 하려면 HVDC 전선 필요하죠. 그래서 LS, 대한전선까지 다 연결해서 좋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T,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폭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아니 음식이나 성흥산업은 훨씬 고부가가치 산업 아니냐 이걸 잘하면 왜냐면 우리 이제 의료관광을 오면 성형외과나 피부과 갈 때 하루 오고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 숙박도 하고 거기서 또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니까 되게 이거 파급 효과가 큰 것 같다. 아니 근데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를 왜 환급하는 거 종료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말을 저렇게 해요. 근데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 폭락하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피부과나 미용 이제 성형외과 가면 거기서 나오는 진료비의 10%를 그 부가가치세 있죠. 이거를 환급해 주거든요. 외국인한테. 근데 이거를 올해 말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20%나 되거든요. 폭락. 예, 주가가 한 5, 60%, 한 3, 40% 빠져버렸죠. 단기간. 난리가 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어제는 대통령이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시 환급을 또 해주는 건가? 예,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요동치는데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급
하는 거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의료관광 많이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오면서 한국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세제 혜택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뭐 기업들보다 저는 어쨌든 이제 피부 성형 관광을 만약에 또 이렇게 그 환급이 기간이 뭐 2, 3년 또 연장된다면 글로벌 텍스 프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나 주목할 인플레는 내년 하반기에나 주목하재요. 지금 물가가 좀 오르는 건 맞는데 바닥은 찍었는데 내년 중반쯤에 물가 오를 것 같고,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해에는 주가 안 좋았대요. 내년 5월이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는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먼 얘기죠. 예, 지금 내년 하반기를 걱정할 때는 아니고요. 예, 근데 한번 그건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편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하반기엔 실제로 물가 오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갔죠. 오늘도 급등했고, 코스피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한 주기가 4번 있었대요. 20년간. 예, 그때 가장 셌던 업종은 계속 세요. 예, 그런 이제 그 과거 평가가 있고, 과거 3번의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 경신하고 나서 제일 적게 오른 게 6%, 많이 오르면 27%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그리고 그 중간이 16%. 그러니까 지금도 돌파하고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500~600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 ISC가 데이터 센터 노출도가 되게 높은 편인 거 아시죠? 그래서 24년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록한 대만 경쟁사가 있는데 얘는 꺾여버렸어요. 수요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ISC는 반대로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소켓도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엄청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죠. 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는 새로운 반도체죠. 막 그 빅테크들이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주문해서 만들어내요. 그럼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ISC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은 향후에 70%까지, 지금 올해 67.4,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는 ISC인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이런 비중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요새 참 주가 안 갔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ESS는 분명히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사가 주문을 줄인 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관세가 완전히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됐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연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자르면 그건 문제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못했던 건 이제 연말부터 내년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고, 주요 고객사가 F사인데 여기가 플루언스죠.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플루언스 요새 분위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누른 거는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베트남 생산 라인 이용해서 더 관세 해줘. 플루언스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베트남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더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뭐죠? 베트남 생산 라인 서진 시스템을 얘기한 거죠. 그렇고, 그리고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과도 협력이고, 지금 ESS 분위기 좋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만드는 거 아시죠? 램 리서치의 장비를 만들어줘요. 주문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서진 시스템 반도체. 근데 요새 반도체, 지금 반도체 날라다니죠. 미국의 램 리서치도 주가 좋아요. 그리고 또 신규 글로벌 장비사랑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수소 연료 전지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부탁하면요, 뭘 만들어줘요. 뭐 장비부터 해가지고 연료 전지, 또 글로벌 항공 기업, 우주항공 기업이죠. 스페이스X에도 납품을 하죠. 이 안테나 같은, 안테나인가요? 예. 그런 이제 우주 관련된, 예, 안테나 부품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여기도 일단 매출 확대 중이고, 전기차 자체 생산이한 다이캐스팅 공장도 갖고 있고, MLB, 예, 또 이런 품질 인증도 통과. 그러니까 웬만한 전자기기를 막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체하는 전자기, 이런 OEM 회사죠. 예, 그런 회사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엔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빠졌지만 그건 좀 오해다, 이렇게 보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ST팜은 올해 실적 되게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좀 약간 둔화된대요. 그래서 좀 빠질 수 있어요. 주가는 3분기가 슬로우하니까.
그렇지만 4분기는 좋아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왜 3분기에 이렇게 조금 둔화되냐면 4분기에 원료의약품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증설했거든요. 7월에. 그럼 보통 감가상각비가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면 나쁜 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기회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슈로 만약에 주가 좀 흔들린다면 4분기를 대비해서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될 것 같고 4분기 영업이익률 2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6월 말 기준 올리고 원료의약품 수주 잔고도 지금 2억 뭐 4,322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수주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아이오니스의 희귀질환 치료제 올레자르센이 이제 이번에 임상 3상 데이터 발표했는데 좋게 요거 공급하는 회사가 ST팜이죠.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도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2상 데이터가요. 중간 결과가 10월 20일 날 나오니까 이게 한번 변수는 될 수 있어요. 이때 좀 데이터 잘 나오면 또 급등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이것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죠. 물론 뭐 ST팜의 핵심은 위탁 생산이지만 이게 잘 되면 좋은 거죠. 네, 목표 주가를 그래서 올렸습니다. 네오에이즈는 어쨌든 저평가돼 있는 좀 회사로 저는 보고 있고 기존 게임들이 잘 나가요. 웹보드 게임 성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돈 벌어주고 브라운 더스트 2, 피해 거실 이게 다 나온 지가 꽤 된 게임들인데 여전히 잘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번에 신작 게임 쉐이브 오브 드림스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드릴게요. 예. 요거 이제 AI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만 일단 그래도 25, 27년 시장 규모는 이 김선우 연구원님이 잘 보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한참 HBM 뭐 공급 과잉 뭐 이런 논란들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이닉스 막 목표 주가 낮추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이분 논리는 뭐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HBM 공급 과잉이 안 온다. 예, 왜냐하면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온대요. HBM4는 더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하이닉스가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 이분 말씀이 거의 맞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가 났고 예,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 도달하는 시기는 2030년에서 빠르면 2027년으로 당겨진다. 그만큼 훨씬 좋다는 얘기고 PC 시대 지나서 지금 스마트폰 AI인데 그때 이제 연결하는 게 뭐죠? PC와 PC를 연결한 거는 그때 뭐였죠? 예, 인터넷이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은 클라우드 였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AI 시대를 연결하죠. 그래서 서버가 중요한 거죠. 서버만 AI 서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서버도 들어가요. 일반 서버 교체 주기가 한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해야 돼요.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또 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막 저장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하드디스크, 낸드 플래시 이런 데이터 저장 이 수요도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공급은 계속 부족합니다. HBM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D램을 만들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뭐 중국 공장은 반도체 장비 공급도 못 하잖아요. 쉽게. 더 공급은 주는 거죠. 낸드도 지금 어쨌든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은 부족. 그러니까 공급 부족 수요 증가하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탑픽은 하이닉스고 내년에 무려 56조 벌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 김선우 연구원님은 계속 하이닉스를 높게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사이클에서는 정말 제대로 맞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번 3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고 26년에 50조. 그러니까 삼성도 정상화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이닉스가 강한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공시는 S&T 에너지가 그 에어쿨러 이거 많이 설명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베첼의 이제 미국 기업에 공기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LNG 발전소 냉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공급했더니 미국에 공급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건데 오늘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어제 미리 올라서 그런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산림청에 요거 있잖아요. 그 산불 났을 때 요거 항공기 있죠. 이제 물로 산불 진화하는 그거 수리용 그거 항공기 그 수주를 좀 따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뭐 무기용도 있지만 이렇게 산불 진화용도 있다. 예. 그리고 그 한국항공우주의 제일 큰 모멘텀은 이번 4분기에 제안 요청서를 받을 것 같은데 27년에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하거든요. 여기에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보잉하고 경쟁할 거예요. 그걸 따내면 좋죠.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이런 이슈 있었다
라고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자, 오늘은 일단 주식시장은 어쨌든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대량 매수해가지고 뭐 저도 계속 말씀드리죠. 제발 주식을 안 파셔야 돼요. 지금 파실 때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식은 지금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잘 가져가셔야 돼요. 예, 잘 끌고 가셔야 되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올라오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계세요.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고, 나중에 저러다 이제 위에서 살까봐 좀 걱정됩니다, 솔직히. 지금 파실 시기가 아닌데, 끝까지 그냥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런 거 있죠. 뭐 너무 올라서 뭐 팔 건 팔고 그런 거 괜찮은데, 그냥, 에이, 올랐으니까 팔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식을 좀 가져가는 게 맞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불이 붙었고, 오늘 아주 좋았고, 반도체 대표주 좋았고, 뭐 많은 기업들이 오늘 다 좋았고, 예, 사료업체들도 좋았네요. 김바, 반도체 장비, 테스, 리튬, 2차 전지도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았고, 로봇도 좋았고,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LG 디스플레이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건 뭐죠? 조선. 너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바톤 터치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게 이쪽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달렸어요. 조선기자재가. 그러면 조선기자재 대체할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반도체 소부장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소부장이 좀 쉬었지만 이제 오늘은 바로 달려갔고, 조선은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원전도 이제 대통령 발언 때문에 좀 쉴 것 같고요. 당분간은. 왜냐면 모멘텀이 좀 약간 꺾여버려서. 자동차는 그냥 좀 답답했고요. 그 다음에 전선주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건설주 좀 쉬었고, 미용기기도 오늘 좀 쉬었는데, 그래도 LNC 바이오랑 휴메딕스는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증권주도 오늘은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증권주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빨리 8만원 가야 되는데 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오늘 급등했고, SK 스퀘어 좋았고, 예. 그리고 고려아연이 뭐 여기도 약간 이제 자원 관련주죠. 그래서 폭등했고, 효성중공, 삼성 SDS 좋았고, 반면 APR은 좀 차익 매물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스페타시에서 차익 매물. 오늘 빠진 거는 악재는 별로 없어요.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이 반도체 소부장이 가버리니까 약간 이제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좋았고, 케오젠도 좋았고, 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 소부장, 동진 세미캠, 또, 그 ST팜도 올랐네요. 예. 그리고 TCK, 낸드 관련주, LNC 바이오, JNTC, 현대무백스, 코미코가 이제 10만원 거의 다 왔습니다. SFA도 오늘 웬일입니까? 10%. 원희골딩스 로봇이죠. 오늘 급락. 그리고 PSK 급등.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예, 뭐,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다. 명백하게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파티가 열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봇과 조선기자재는 좀 반대로 파티에서 조금 약간 좀 쉬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뭐 비슷하겠죠. 코스피는 오늘 고려아연 좋았고, 카카오, NC소프트가 아이온2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일이 11월로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 기대감이 있고, 풍산 올라갔고요. SK오션플랜트 3만원 넘겼네요. 반면 APR, 이스페타시스, 하나엔진, 한국항공우주, 대한조선, 그러니까 방산, 조선, 화장품 같이 시장이 이끌었던 삼양식품까지 이런 기업들은 좀 빠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은 급하게 어쨌든 오늘 뭐 어쩔 수가 없으면 저기 그 포스코홀딩스가 광양이 있잖아요. 광양 거기까지 가서 사내 교육이 좀 있어가지고 강의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도 느낀 게 제 채널 또 많이들 봐주시던데 미국 주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예. 미국 주식을 확실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주식보다는.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걸 느꼈는데, 뭐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저것 가릴 필요 없습니다. 뭐 한국도 하시고 미국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뭐 여러 기회들을 좀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그 반도체 안 그래도 반도체 HBM 검사 장비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올라오니까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